한 퇴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오랫동안 인정받았고 임원 자리까지 올라가며 남들 눈에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그 모든 화려한 경력이 벽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나이는 많고 연봉 수준은 높다는 이유로 번번이 문이 닫혔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달려온 동기들은 이미 자격증을 따거나 개인 사업을 시작해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집에 앉아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성공한 줄 알았던 삶이 은퇴 후에는 초라함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많은 중장년층이 이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늘 젊을 때 열심히 일하면 은퇴 후에는 편안히 살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인생은 두 개의 봉우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젊어서 달리는 시기이고 또 한 번은 은퇴 이후의 삶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번째 봉우리를 준비하지 못한 채 첫 번째 봉우리에서 멈춰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돈의 문제입니다. 은퇴한 한 부부는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한 달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 곧바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부부가 살기에 적정하다고 여겨지는 생활비는 대략 200에서 300만 원 수준인데 이들 부부가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결국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남편은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고 아내는 식비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하루 종일 절약난 고민했습니다. 이들의 노후는 편안함보다는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큰 평수의 아파트에서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옮기고 자동차를 처분해 유지비를 줄이며 외식 대신 집밥 위주로 생활을 바꾸면 생활비는 크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벌이는 줄어도 현금 흐름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주택연금입니다. 집에 대한 애착 때문에 쉽게 결단을 못하지만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를 활용하면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즉 노후의 핵심은 돈을 더 벌기보다는 현금 흐름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놀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마침내 시간이 생기니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도 집에서 영상만 보거나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은 곧 공허함과 무력감을 낳습니다. 일을 할 때는 바쁘고 치열했지만 막상 멈춰서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되는 겁니다. 한 퇴직자는 은퇴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동창 모임에서 합창단 제안을 받고 억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합창을 하며 웃고 노래하는 동안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즐거움이 되살아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아지고 자존감도 회복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일에 도전할 용기를 얻게 한 계기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택시 운전을 시작했고 그 일마저도 삶의 또 다른 활력이 되었습니다. 놀이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 됩니다. 스포츠 활동이든 악기 연주든 그림을 그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즐길 거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관계입니다. 많은 부부가 은퇴 후 갈등을 겪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며 서로의 생활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은퇴 이후에는 하루 종일 함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처음에는 좋지만 곧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갈등이 생기고 점점 사이가 멀어집니다. 실제로 60이 넘은 부부의 이혼율은 매우 높습니다. 한 부부는 남편이 퇴직한 후 집에만 있으면서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사소한 말투 하나에도 서로 예민해지고 결국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바꾼 것은 아주 사소한 행동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피곤해 보이는 모습을 보고 발을 씻겨준 것입니다. 불과 1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아내는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따뜻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부부관계는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배려와 존중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은퇴 이후의 부부관계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그 시간 속에서 취미나 활동을 즐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무심히 지나가는 태도가 반복되면
결국 관계는 금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에 몇 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편안한 휴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불안과 공허함이 밀려오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소비 구조를 바꿔 현금 흐름을 마련하고 나만의 놀이를 찾아 삶의 활력을 되찾으며 부부관계를 존중과 배려로 지켜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노후 준비법입니다. 많은 이들이 50대가 지나면서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바로 인생의 두 번째 봉우리를 준비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으면 결국 막막한 현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꾸어 간다면 인생의 후반부는 충분히 다시 오르막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퇴 이후의 삶을 긴 휴식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은퇴 이후의 삶은 긴장과 불안 그리고 새로운 적응의 연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막상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현실을 마주하고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통해 후회 없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돈놀이 관계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보다 세밀하고 실천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돈의 문제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기반은 생각보다 빠르게 흔들립니다. 국민연금은 안전망이 될 수 있지만 생활비 전부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일정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벌이를 전제로 한 지출이었다면 은퇴 이후에는 지출을 전제로 한 벌이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즉 무엇을 버느냐보다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거나 자동차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생활비는 크게 줄어듭니다. 외식과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고 가계부를 3달만 꼼꼼히 작성해도 자신이 어디에 불필요하게 돈을 쓰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단순히 거주 공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집을 처분하지 않고도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집에 대한 애착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현실적인 생활비 부족은 결국 다른 방식으로 메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늦게 시작한 노동으로 해결하기보다 안정적인 제도를 활용하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득원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체력은 젊을 때만 못하기 때문에 단순 노동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경험과 경력을 살리면 자문이나 강의 혹은 파트타임 컨설팅 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자산은 돈만이 아닙니다. 경험과 경력 그리고 네트워크가 가장 큰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축인 놀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의 놀이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취미와 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신체적 건강도 더 오래 유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놀이 전략의 첫 단계는 스스로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이 오히려 넘쳐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막상 무언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하루 1시간이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에 시간을 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합창단이나 동호회 같은 모임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번거롭지만 일단 참여하면 관계가 생기고 그 관계를 통해 새로운 활력이 들어옵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활동하는 시간은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꾸준함입니다. 취미는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악기를 배운다면 하루에 10분이라도 계속 연습해야 하고 운동을 한다면 주기적으로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취미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삶의 뿌리가 되는 놀이로 자리 잡습니다. 세 번째 축은 관계입니다. 은퇴 후 가장 많은 갈등은 바로 부부관계에서 발생합니다.
퇴직 후 하루 종일 함께 붙어 있다 보면 사소한 말투 하나에도 예민해지고 오랜 시간 쌓인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60 이후의 이혼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부부 모습은 늘 붙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고슴도치가 서로를 찌르지 않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처럼 부부도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남편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아내는 문화센터 수업을 듣는 식으로 서로 다른 활동을 가지면 오히려 대화할 거리가 생기고 갈등은 줄어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존중입니다. 상대방이 해온 삶을 인정하고 지금의 모습 또한 존중해야 합니다. 은퇴 이후의 부부 관계는 서로에게 기대는 동시에 서로를 존중하는 균형 위에서만 건강하게 지속됩니다. 존중이 빠진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표현입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관계는 점점 메말라갑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상대방이 지쳐있을 때 따뜻하게 차를 건네거나 피곤해 보일 때 발을 씻겨주는 작은 행동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은퇴 후 삶의 충격을 피하려면 돈놀이 관계 이 세 가지 축을 균형 있게 세워야 합니다. 돈은 현금 흐름을 만들고 놀이를 통해 삶의 활력을 유지하며 관계를 존중과 표현으로 다져나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삶은 불안과 공허 그리고 갈등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한다면 인생의 두 번째 봉우리를 충분히 행복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막막하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한 전략 중에서 당장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차이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와 노후에 대해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앞으로 콘텐츠를 준비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